사회연구소 박정희입니다. 사회통합형 개혁을 합시다. 오늘은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현행 헌법 제65조 1항에 탄핵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이 이제 우선 돼야 되겠죠. 직무집행을 하다가 그 어떤 그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그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구별해야 될 게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해임 건의권보다는 더 엄격하다고 하는데 해임 건의권은 일단 우리나라 헌법상은 대통령에 해당이 안 됩니다. 대통령은 탄핵만 할 수 있지 해임 건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고위 공무원들은 이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는데 이 해임은 정치적 실책, 부당행위 그리고 무능력 같은 경우도 해임 건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권력분립상 위헌법률이나 위법법률을 어떤 것을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주요한 쟁점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면 이게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정신에 위배될 정도가 된다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을 계속 남용한다든지 그렇다면 탄핵 사유는 일단 됩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가 탄핵이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단 소추를 위해서는 이제 발의를 해야 되겠죠.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있어야 되겠죠. 대통령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른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입니다. 일단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추 의결을 하죠. 재적의원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의결하려면. 그럼 의결서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이제 의결되면. 그러면 그것을 송달하게 되죠. 그때 소추 의결서를 송달하는 자는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려고 여야가 다투고 있는 것이죠. 소추 의원이 되는 것이지 소추권자는 아니죠. 국회가 이제 소추권자니까. 탄핵 심판 청구를 이제 헌재에다 보내게 됩니다. 송달한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이제 송달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이 헌재에 송달될 때예요. 소추 의결서가.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죠. 이때는 사임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헌법 심판을 거쳐서 기각할 거냐 인용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탄핵 소추를 발의하게 되면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하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하죠. 이때 이제 만약에 조사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아예 회부 자체를 안 하고 바로 의결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조사 절차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조사를 해서 심판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 조사를 신청한다? 뭐 이런 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절차 자체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탄핵 소추 발의가 되면 이걸 조사를 하는데 어느 법률에 근거할까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도 받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죠. 국정조사에 맞먹을 정도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이 좀 막강하다고 볼 수 있죠. 탄핵소추 절차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이 탄핵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되려고 그걸 차지하려고 이렇게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법률안 거부권과 대통령 탄핵 사유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